이번 쿠팡 사태 단순히 개인정보가 좀 샜다 하는 차원으로 넘길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이지 참담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입니다.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무려 3,37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사실상 다 포함됐다고 봐도 무방한 숫자입니다. 저나 선생님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의 정보가 모두 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힙니다. 해커가 외부에서 침입한 게 아니라 전직 직원, 그것도 중국인 직원이 작정하고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쿠팡의 자회사인 CPLB에서 근무하던 이 직원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회사 서버에 있는 고객 정보를 싹 긁어서 클라우드에 옮겨 담았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내용입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은 기본이고 우리 집 주소와 배송 요청 사항,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현관 비밀번호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택배 기사님들 편하시라고 또 빨리 받으려고 적어놓은 그 비밀번호가 지금 범죄자들의 손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집 반방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의 타오바오 같은 오픈마켓이나 텔레그램, 다크웹 같은 곳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알짜배기 정보가 버젓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단돈 5,000원, 중국 돈으로 23위안 정도에 거래되고 있답니다. 내 사생활과 안전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헐값에 팔려나가고 있는 이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런데도 회사 측의 대응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게 지난 6월부터라고 하는데 회사는 12월이 다 되어서야 이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5개월이 넘도록 도둑이 제 집 드나들 듯 서버를 휘젓고 다니며 3천만 명의 정보를 퍼나르는데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는 보안 시스템이 아예 작동하지 않았거나 관리를 방치했다는 뜻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해명이라는 게 결제 정보나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 라며 애써 사태를 축소하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공포는 생명과 직결된 주거 침입의 공포인데 회사는 카드 번호 안 털렸으니 그나마 다행 아니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안일한 인식이 대한민국 1등 이커머스 기업의 수준이라니 정말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이번 사태의 본질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허술한 보안 의식,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이 빚어낸 예견된 참사라고 봅니다. 많은 분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그래서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쿠팡이 얼마나 큰 벌을 받느냐 일 텐데요. 냉정하게 한국의 법적 현실을 말씀드리면 피해자인 우리가 실질적인 금전 보상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 사례를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2008년 옥션 해킹 사건, 2011년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도 수천만 명의 정보가 털렸지만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기업이 이기거나 피해자들이 받은 돈은 고작 1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10만 원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수두룩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우리 법원은 기업의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할 책임을 피해자에게 지우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내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스팸 문자가 오고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다는 그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내 정보가 쿠팡에서만 털렸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털렸는지 어떻게 개인이 일일이 증명합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보안 시스템에 수백억, 수천억 원을 투자해서 사고를 막는 것보다 그냥 사고가 터지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소송으로 막는 게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안 불감증을 부추기는 구조적인 원인입니다. 물론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과징금 상한액이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쿠팡의 연간 매출이 30조 원이 넘으니 이론적으로는 9천억 원에서 1조 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법 조항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을 경우 과징금을 감경해 주거나 면제해 주는 빠져나갈 구멍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쿠팡 측은 분명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내부 직원의 일탈까지는 막을 수 없었다 는 논리로 방어할 것이고 결국 과징금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바로 그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개인정보를 가볍게 여기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유럽연합이 GDPR, 즉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는 기업이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면 전 세계 매출의 4%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말이 4%지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조 단위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는 유럽 시민들의 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했다는 이유만으로 약 1조 7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기업의 뿌리가 흔들릴 정도의 타격을 주는 겁니다. 미국은 또 어떻습니까?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7년 신용평가사 에키팩스에서 1억 5천만 명의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이 회사가 내기로 한 합의금만 최소 6,500억 원이었습니다. 통신사 티모바일도 7,600만 명 정보 유출 사건으로 약 4,400억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착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재판까지 가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 거액의 합의금을 내놓고 사태를 수습하는 겁니다. 즉, 보안에 투자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 는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3천만 명의 정보가 털려도 사과문 한 장 달랑 홈페이지 구석에 올리고 기껏해야 1에서 2,000원짜리 쿠폰 뿌리면서 무마하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쿠팡이 보여준 태도가 딱 그렇습니다. 심지어 범인이 중국인 전 직원이고 그 정보가 중국 사이트에서 5,000원에 팔리고 있다는 뉴스가 나와도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당신의 어떤 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어떻게 조치하라 는 구체적인 안내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처럼 집단소송제가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미비하다 보니 기업들은 소비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과 제도가 기업 편향적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방증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제2, 제3의 쿠팡 사태는 언제든지 또 터질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나 집단소송제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있긴 하지만 재계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론이 들끓어야 합니다. 내 집 현관 비밀번호가 중국 범죄자들의 손에 들어갔는데 기업이 책임지지 않는 나라가 정상입니까? 기업이 보안 투자를 비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하게 만들려면 사고가 났을 때 정말 뼈아픈 금전적 손실을 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즉시 쿠팡뿐만 아니라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모든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바꾸셔야 합니다. 특히 현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고 의심되시는 분들은 번거로우시더라도 도어락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하셔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070이나 국제전화로 오는 낯선 번호 혹은 택배사를 사칭한 문자 메시지는 절대 함부로 URL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내 정보가 이미 범죄자들의 데이터베이스에 먹잇감으로 등록되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쿠팡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로켓 배송으로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준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이 우리의 안전을 담보로 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적당히 뭉개고 넘어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안 시스템을 밑바닥부터 뜯어고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는 건 한순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